뭐 합집합하는 함수에 그 셋 변수를 넣어서 내가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셋이 아닌 거, 프로그램에서 셋이 아닌 건데 셋처럼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abstracted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abstracted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를 선언할 때에 데이터 타입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에 적용되는 오퍼레이션까지 같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디파인 하면은 이게 실제로 그 에이다라는 랭귀지가 예전에 있었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언어다 그래가지고 아마 80년도가 이때 그 미 국방서인가 거기서 만든 언어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 국방서에서 에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만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납품하는 거를 이제 받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뒤에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 안 돼가지고 거의 이제 사장된 언어인데 그 에이다라는 언어에서 ADT, Abstracted Data Type이라는 거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ADT로 만들면은 ADT에서 set에서 집합을 선언하면은 그 집합의 원소 자격이 어떻게 된다. 원소에 올 수 있는 거는 뭐 숫자, 인티저, 스트링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올 수 있는 거는 뭐뭐가 올 수 있다라고 디파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은 뭐뭐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오퍼레이션도 디파인을 해요. 그래서 셋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뭐 원소 이런 거를 오퍼레이션으로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해서 그거 전체가 데이터하고 오퍼레이션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타입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abstract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ADT를 선언을 하면은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안에서 정의한 오퍼레이션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디파인한 어떤 어레이나 다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그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못하게 아예 프로그램 문법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렇게 제공을 하면서 어떤 그 타입을 착각해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ADT 개념이고 여기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는 ADT라는 거를 굉장히 큰 포션으로 다뤄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래밍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뭐 완벽하고 좋은 개념인데 실제 적용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대신에 이거를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에서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 배웠죠. 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룰을 벗어나서 예기치 않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를 잘못했는데 그 실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이상한 효과를 일으키는 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C 프로그램 할 때 if만 쓸 때에 if에서 A하고 B가 같으면 뭘 하라라고 쓰는데 A equal 2개 쓰고 B를 써야 되는데 equal 하나를 써버려요. 그러면 C에서 그게 에러가 안 나고 A에다가 B 값을 어세인하고 그 값이 0이 아니면 true로 해가지고 뒤에 로직이 진행되죠. 그러면 나는 A하고 B하고 같으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렇게 잘못되면은 엉뚱한 작용을 하게 되죠. 그거를 사이드 이펙트라 그래요. 근데 이 ADT를 사용하면은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문법적으로 아예 그런 오퍼레이션, 그런 명령을 쓸 수 없게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ADT 타입이고, 이 모니터라는 게, 그 모니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가, 그 모니터라는 개념이 그런 데이터 타입을 그 세마포를 선언할 때 세마포를 변수로 선언하고 뭐 이니트, 웨이트, 시그널 같은 거를 순서를 제멋대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ADT를 선언하는 거죠. 그 ADT를 선언한 거를 모니터라 그래요. ADT로 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이 세마포를 모니터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내믹 필로소퍼 철학자 문제의 그 세마포를 풀기 위해서 이 다이내믹 필로소퍼라는 그 변수를 모니터로 선언하고 이 모니터에 올 수 있는 값은 뭐 thinking, hungry, eating 이런 식의 어떤 세 가지 스테이트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요 안에 요 모니터 타입에 사용되는 그 값은 이런 값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오퍼레이션은 이런 거 픽업, 풋다운,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런 네 가지의 오퍼레이션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그 묶어서 요것만 할 수 있게끔 아예 디파인을 해버린 거예요. 요것만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뭐 순서를 바꿔서 호출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예 뭐 적용이 안 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장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이제 그 모니터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필로소퍼 문제를 풀면은 필로소퍼가 요 픽업하는 게 이게 수저를 드는 그 오퍼레이션이에요. 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컨디션 셀프라는 게 그 스테이트하고 셀프라는 게 이 철학자가 생각하는 상태냐, 배고픈 상태냐, 먹고 있는 상태냐, 5명의 철학자가 이런 걸 디파인하는 거고 셀프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스스로 어떤 뭐를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픽업이라는 거는 수저를 드는 거 그 다음에 풋다운이라는 건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것
그다음에 테스트는 옆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 점검해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웨이트 상태로 스스로 들어가고, 내가 식사를 다 해서 이제 그 뭐 풋다운을 하면 풋다운 할 때 이게 테스트를 콜해지죠. 테스트를 콜하면서 왼쪽에 있는 철학자, 오른쪽에 있는 철학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이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면은 웨이크업 시켜서 스푼을 두고 식사를 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그런 예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에 하나 따져보면은 뭐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따져보면은 돌아는 가요, 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없애면서 좀 부작용을 없애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그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까지 끝났고, 7장에서는 이 교착 상태에 대해서 이제 또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근데 교착 상태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교착 상태를 예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회피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방하는 방법은 자원 할당을 할 때에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 처음부터. 그래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조절하면서 이제 할당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할당을 하면은 발생을 안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체크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피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뒀다가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그 자원을 회수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런 거랑 비슷하죠. 그 교차로에 차가 이제 대드락 상태가 될 수 있죠. 가는 차 오는 차가 막 엉켜가지고 있으면 교착 상태죠.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교차로에 보면은 중간에 안전지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선으로 거는 부분들 있죠. 그 실선으로 거는 부분은 교통 법규에 보면은 차가 그 안에서 뭐 20km 이하인가 얼마 이하 속도로 달리면은 교통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차가 밀리면은 꼬리 물기 해서 들어가지 말고, 차가 밀려서 천천히 가면은 들어가지 말고 앞에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으면 안 들어가면은 그 규칙만 지키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 안 하죠. 꼬리 물기 안 하고 그러면은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을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예방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피 방법, 회피 방법은 그냥 내버려둬요. 차가 다니게끔 내버려뒀다가 엉켜가지고 발생을 하면은 그 중에 제일 원인이 되는 거를 차를 뒤로 강제적으로 빼가지고 후진시켜서 뒤로 빼주는 거죠. 빼주면 그걸로 인해서 밀려있던 차들이 이제 빠지면서 이게 풀어지는 그런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 뭐 크게 이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 각각의 방법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또 다양하게 복잡하게 또 이루어집니다. 자료는 올려놨는데 뭐 시간 내면 한번 좀 훑어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예습을 좀 미리 해오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그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따져가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잠깐 딴 생각하면은 이게 막 엉켜가지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면은 재미있게 또 이게 또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